안녕하십니까. 4대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상훈 교수님 팀의 이가현, 김은지, 송혜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4대강의 구조적인 특징과 물리적인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하천에서의 오염 확산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오염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오염 차단 방법과 수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저희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론적 배경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중심성, 이웃수 분포, 오염 시뮬레이션의 모델인 전염병 확산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에서는 저희 연구의 목적과 중심성 및 이웃수 분포로 우리나라 전체 수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내용과 컴포넌트 분석을 통해 4대강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내용, 동력학적 모델을 구현하여 오염 확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있을 때 T초 후 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전력학에서는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T초 후 두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이렇게 이체 문제를 일체 문제로 바꾸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만약 물체가 늘어나서 N개의 물체가 된다면 이러한 매니바디 시스템에서는 N개의 물체 각각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다 이퀘이션을 놓고 풀 수는 있겠지만 고전역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기 힘들 뿐더러 관심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니바디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통계 물리학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공기 분자가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은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때 통계 물리학에서는 T초 후 N개의 물체의 위치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N개의 물체가 만들어내는 평균적인 성질인 온도, 압력, 엔트로피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니바디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평균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이 자체를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과학 연구에서는 이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확산도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원인을 규정하고 확진자 수를 예측합니다. 또한 SNS에서 연결되어 있는 친구 관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끼리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생물체에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연결망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에서 상호작용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가 네트워크 과학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과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중심성, 이웃수 분포, 전염병 확산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과학에서는 현실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노드와 링크로 표현을 합니다. 노드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객체로 점으로 표현을 하고, 링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객체들 간의 연결 관계로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드는 사람, 도시, 컴퓨터 등이 될 수 있고, 이때 노드가 사람이라면 링크는 두 사람 간의 친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노드가 도시라면 링크는 도로로, 노드가 컴퓨터라면 링크는 인터넷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또한 방향성, 가중치,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방향성이 없다면 선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방향성이 있다면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비대칭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링크에서 가중치는 두 노드들 간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사람들 간의 친한 정도를 링크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친한 사이보다 더 친한 사이인 경우에 가중치를 크게 주어 링크를 굵게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때는 긍정적인 친구의 관계는 플러스로, 부정적인 적과의 관계는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가중치,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링크는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를 방향성과 가중치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향성과 가중치가 없는 네트워크에서 방향성을 추가하게 되면 링크가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러한 링크의 방향이 강물의 흐름 방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방향성이 없고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가중치는 링크의 굵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저희 연구에서 가중치는 하천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구에서는 가중치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심성입니다. 중심성을 통해 어떤 노드 또는 링크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심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연구에서 분석한 중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의 중심성은 모든 노드 쌍 간의 최단 경로를 지날 때 그 노드를 얼마나 많이 지나는가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에서 양단에 있는 노드들은 반대편에 있는 노드들까지 최단 경로를 지날 때 이 빨간색 노드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양단의 노드들이 서로 이동할 때 이 빨간색 노드를 지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지나는가와 관련된 맥의 중심성은 왼쪽의 빨간 노드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랭크 중심성은 각 노드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각 노드들의 영향력이 %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C와 이 노드를 봤을 때 C의 경우에는 B랑만 연결되어 있지만 B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C의 영향력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연결된 노드들의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이의 영향력도 작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랭크 중심성은 C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수 분포입니다. 이웃수 분포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웃수 분포에서 pK는 임의로 선택된 노드가 디그리 K를 가질 확률이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pK는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의 합은 항상 1입니다. 이러한 이웃수 분포는 정규 분포와 멱함수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정규 분포로 나타나는 네트워크는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네트워크입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이웃수 분포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X축은 링크의 수, Y축은 K개의 링크를 가지는 노드의 수입니다. 대부분의 노드들이 같은 링크 수를 가진다면 특정 부분에만 몰려있는 정규 분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규 분포를 가진 네트워크는 한 노드에서 멀리 있는 노드로 이동을 할 때 지름길 같은 노드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멱함수 분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한국망 네트워크입니다. 이웃수 분포를 봤을 때 링크의 수가 많은 노드인 허브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허브들의 존재는 일종의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여 각 노드들 간의 이동을 더욱 빠르게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 수계 네트워크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때 멱함수 분포를 갖는다면
오염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인 허브를 차단하게 된다면 오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와 링크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링크의 종류로는 방향성, 가중치,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와 링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할 때 매개 중심성과 페이지 랭크와 같은 중심성을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웃수 분포를 확인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방향성과 가중치가 있는 링크와 노드로 수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어떠한 하천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네트워크의 구조가 오염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구조인지 오염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자인 허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웃수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 사용한 동력 합정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모델과 하천 오염이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 모델을 바탕으로 하천 오염 확산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유사점으로 전염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데 강도 마찬가지로 오염된다면 연결된 다른 이웃강에 오염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에서 회복되고 다시 감염이 가능한 사람의 전염병에서와 같이 하천도 자정작용으로 인해 하천이 회복한 후에 다시 오염이 가능하다는 점과 오염 확산의 방법이 비슷하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염병 확산 모델은 정통적인 방식인 구획 모형을 이용하였고 S, E, I, R처럼 여러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 상태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로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바이러스에 접촉된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파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I 상태는 감염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며 R 상태는 면역된 상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절하게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전염병 확산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IS 모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모델이고 SIR 모델은 전염병 확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SIS 모델과 달리 최종적으로 면역된 상태가 되는 모델을 말합니다. 여기서 R은 감기처럼 면역력이 거의 생기지 않은 질병 확산 모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SEIR 모델이 있습니다. 하천에서는 E 상태나 R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SIS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IS 모델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에서 베타는 감염될 확률로 S에서 I로 가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뮤는 회복된 확률로 I에서 S로 가는 확률을 말합니다. 이 외의 설명과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전체 인구수를 항상 일정하다고 두어 S 플러스 I는 일정하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며 S는 n-1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시간당 감염된 사람의 수에 대해 정리해보면 감염자의 수의 변화가 0이 될 때 i가 0 혹은 n-베타 변의 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인 정상 상태를 말하고 기초 감염 재생산수와 같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작을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명도 감염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클 때는 n-베타분의 뮤일 때 정상 상태이며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 상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저희 연구 목적으로는 4대강 수개의 네트워크 분석 반복론을 제시하고자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지도 모형처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여기서 노드, 링크,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드는 하천의 시작 및 종점, 교차 지점을, 링크는 실제 하천 구간을, 가중치는 하천 구간의 길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KRF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KRF라는 GIS 기반 하천 네트워크 공간 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저명 자료, 선형 자료, 면형 자료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저명 자료에서는 하천 구간 시정점 및 분할 지점을, 선형 자료는 하천의 흐름, 면형 자료는 각 하천 구간의 집수 구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치 속성, 연계 속성, 주제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저희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KRF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저명 자료는 노드로, 선형 자료는 링크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데이터와 노드 실제 위치를 매핑하여 전국 수개 네트워크를 나타내본 결과 왼쪽 그림과 같고, 확대한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빨간색은 노트를 나타내었고, 초록색은 링크, 파란색은 링크의 실제 모양과 경로를 표시하였고,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집수구역은 집수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하며, 예로 이 구역에서 발생한 강수가 흘러들어서 이 해당 하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수개 네트워크는 총 7,808개의 노드와 7,407개의 링크, 8,119개의 집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국 수개 네트워크 대상으로 이웃수 분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수 분포는 아웃 디그리와 인 디그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웃 디그리를 보시면 하천의 종점이기 때문에 아웃 디그리를 가지지 않는 노드가 404개가 있고, 대부분 노드가 하나의 아웃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노드에서 하나의 이웃강을 흘러나가는 강의 흐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 디그리의 경우에는 하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약 3,700개의 노드가 인 디그리를 가지지 않고, 그 외에는 하나보다는 2개의 인 디그리를 가지는 노드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2개의 이웃강이 한 노드로 들어오는 흐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수개 네트워크가 이러한 구조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수개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 분석입니다.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는 모든 노드 쌍 간의 최단 경로를 지날 때 노드를 얼마나 많이 지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의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그려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컬러바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성은 정의에 따라서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중심성이 높은 지점의 노드를 기반으로 오염 물질이 많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되기 쉬운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네트워크 상에서 각 노드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냅니다. 이 중심성의 높은 지점들은 주위 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점, 그리고 오염 물질이 쌓이기 쉬운 곳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와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의 결과와 실제 4대강 수계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위니스와 페이지 랭크가 높은 지점으로, 즉 4대강은 주위 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오염되기 쉬운 지점이라는 종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4대강의 강들이 지리적인 관점이나 생태학적 관점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으로도 분석해도 중요한 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력학적 분석을 위해 확인해 보았으며, 컴포넌트란 각 수계에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수계는 한 덩어리가 아닌, 즉 노드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 한강에서 오염원이 퍼지더라도 낙동강까지 오염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구별해서 분석한 이유는 실제로는 지하철통의 각 컴포넌트끼리 서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총 노드가 4대강 중심으로 나눠지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해보게 되었습니다. 컴포넌트와 각 지점별 노드의 개수를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넌트는 총 40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낙동강처럼 큰 국가천들의 컴포넌트와 수하천처럼 작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4대강에 속하지 않는 섬진강이 4등으로 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드 개수를 확인해본 결과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순으로 대부분 4대강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컴포넌트를 구현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은 총 1458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낙동강은 1596개의 노드로 금강은 943개, 영산강은 338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오염 전파의 시뮬레이션 연구 내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네트워크의 오염 전파 동력학적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앞서 실제 오염원 데이터를 동력학적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해주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셋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한 전국의 법정동 기준 산업폐수 발생 및 방류량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열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 열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해당 데이터셋에서 폐수 방류량을 산출하는 범위의 기준이고 법정구역 코드는 같은 행정구역 체계를 공유하는 지리정보 데이터와 매핑하기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총계 폐수 방류량을 합산해 그 행정구역에 속하는 노드의 속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정 행정구역 체계를 사용해 오염원 정보 매핑을 해준 이유는 제공되고 있는 오염원 정보 데이터가 우리나라 행정구역 법정동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이고 매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정구역 코드 기준으로 지리정보 데이터와 오염원 정보 데이터를 합쳐주고 노드들이 어느 법정동에 속하는지 찾은 다음 그 노드가 속해 있는 법정동의 폐수 방류량 합을 노드 속성으로 주었습니다. 단 행정구역 기준으로 노드의 오염정보 속성을 주는 방법은 노드들이 어떤 법정동에 지리적으로 속한다고 해서 폐수 방류량에 영향을 받는지는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집수구역으로 매핑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오염원 정보 매핑의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을 확대한 것이 오른쪽 그림이고 짙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폐수 방류량이 많은 법정동을 의미합니다. 하얀 부분으로 나타난 곳은 오염원 데이터셋에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동입니다. 이렇게 동 기준으로 합산된 폐수 방류량을 노드 각각의 폴루션 레벨이라는 속성으로 주고 동력학적 모델에서 오염원이 될 확률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드 1이 노드 2보다 폴루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동력학적 모델에서 초기 오염원이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동력학적 모델에 각 노드의 초기 상태를 설정해주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컴포넌트의 전체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를 I 상태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고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따라서 I 상태의 노드 개수는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감염률 매개 변수인 베타는 5,
회복률 매개 변수인 뮤는 0.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오염 전파가 시작되면 알고리즘은 노드들의 초기 상태를 모두 살피고 각 노드에 대해 해당 노드가 S 상태이고 주변 이웃의 I 상태 이웃이 존재할 경우 그 이웃이 노드를 확률 베타로 감염시키게 됩니다. 또 노드가 감염이 되었다면 다시 확률 뮤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한강 속의 한 지점에서 오염 발생 후 오염 전파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네트워크 동력학적 모델을 통해 실제 수계에서 오염 발생 시 오염의 전파 양상은 어떻게 될지, 어느 경로로 전파될지 예측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들은 동력학적 모델을 이미 I 상태 노드 각 5개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5번의 결과에서 모두 오염 전파 양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하천 수계 네트워크가 방향성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한 노드로 인한 오염이 오염된 노드의 특정 소수 이웃으로만 전이되어 가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초기 오염 노드에 따라서 오염의 전파 범위가 결정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내륙 지방에 위치한 노드일수록 많은 비율의 노드들의 오염을 전파시켰고 해안가에 인접한 노드들일수록 적은 비율의 노드의 오염을 전파시켰습니다. 이런 특징은 추후 공장이나 폐수 처리 시설의 유치에 관련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중심성 분석 결과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서 I 상태가 5개인 초기 상태인 경우를 5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비트윈니스 중심성 분석 결과와 동력학적 모델 결과에서의 노드 일치율이 모두 80%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결과가 동력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오른쪽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결과를 보시면 두 그림이 이제 비슷한 양상을 띠고 그 일치율을 수치화해도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강들 역시 낙동강과 같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심성 상위 노드와 오염 예상 노드의 일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계 어느 지점에서 오염이 발생해도 중심성 상위 지점 위주로 퍼질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론입니다. 저희 연구는 대표적으로 4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활용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 역시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국 하천을 네트워크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전국의 다소 부족한 수의 수질 측정망 개수로 야기되는 공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중심성 분석 결과와 동력학적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3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질 사고 시 초동 대응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 유흡착포 살포, 차단막 설치, 흙 제방 설치 지점 제한을 통해 대규모 오염과 빠른 속도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환경부에서 기초 수질 자료를 확보하고 상수원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 중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질 시료 채취의 측정 지점 선정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질 측정망 운영 체계에 관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장 단지와 폐수 처리장 유치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저희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